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을 잡고 병을 진단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그 무협 영화라든지 아니면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어의가 있어요. 어의가 이제 높은 사람들, 뭐 임금님이나 아니면 뭐 공주님이나 진찰을 할 때 맥을 잡죠, 맥. 예. 근데 이게 맥을 뭐 직접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체 높으신 분들은 이게 몸에 터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맥을 막 느껴요.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심각한 표정을 좀 짓고 있다가 막 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예, 뭐 이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 뭐 뻥이죠, 뻥. 그렇지만은 이 현대의학에서도 맥으로 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 맥으로 뭔가를 좀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이라는 거는 정맥이 아니라 동맥의 맥박을 잡는 겁니다. 이 동맥의 맥박을 잡아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맥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예, 그러니까 맥이 이제 되게 규칙적이에요. 딱 여러분도 한번 본인의 맥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게 규칙적이에요. 근데 이게 불규칙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빠지는 그런 거는 크게 이제 정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막 계속 이게 맥이 막 이랬다 저랬다 너무 불규칙적이 이러면은 이건 부정맥을 시사를 합니다. 일단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패턴입니다. 패턴. 예. 야, 맥이 강했다, 약했다. 뭐 강했다, 약했다. 맥은 일단 일정해야 되는데 강했다, 약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패턴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거 사용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강했다, 약했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대맥이라고 합니다. 교대맥. 예.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강했다 약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심한 어떤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심장이 힘을 갖다 계속 일정하게 내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부족하니까 한 번은 힘을 써서 용을 써서 꽝 하고 그 다음번에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심한 심부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이맥이라는 건데요. 기이맥. 예,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흡기,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맥이 너무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맥의 그 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맥이 이렇게 가잖아요. 맥이 이렇게 가다가 숨을 들이마셔요. 그러면은 좀 감소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이 정도? 그러다가 다시 또 후 내쉬면은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숨 들이마시면 조금 이 정도예요. 근데 기맥은 이렇게 가다가 숨을 딱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맥이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막, 그러니까 이 맥이 거의 안 만져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예.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원리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냐면은 이 흉곽 내의 압력이 음압이 되면서 음압이 되면서 공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음압이 되면서 숨을 당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음압이 걸리면은 정맥 활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에서 심장으로 가는 그 피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정맥으로 심장으로 가는 그 피의 양이 증가하면 그 피는 우측으로 가거든요. 먼저 우측 심장이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좌측 심장이 눌리겠죠. 피가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좌측이 이렇게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맥이 조금 이렇게 그 앰플리튜드 그 높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한 어떤 폐질환 여러분 뭐 COPD 이런 거 들어보셨죠? COPD 혹은 뭐 천식 이런 폐질환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측 심장에 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이 좀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탐폰이라고 있어요. 탐폰.
그러니까 심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낭에 물이 차가지고 이 심장을 누르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 걸 시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맥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숨 쉬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면 갑자기 맥이 안 만져지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이었다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작고 느린 맥. 그러니까 맥이 어느 정도 이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작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계속. 느려. 네, 이런 거는 언제 주로 있냐면은요.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렇게 빵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판막을 이렇게 쫙 밀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이 좀 오래되고 막 칼슘 끼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문이 이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동맥으로 전달되는 압이 이렇게 작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네 번째, 도양맥이라 그래가지고 막 맥이 널뛰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뭐 이만큼 이렇게 뛰는 그런 맥이 있어요. 막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확 내려갔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맥압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혈압이 보통 120에 80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막 160에 뭐 50 막 이러면은 높이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맥압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맥압이라는 건 이 수축기하고 이완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120에 80이면 맥압이 40이 되는 거고 160에 50이면 110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럴 때는 도양맥이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맥압이 증가하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반대로 대동맥 판막이 역류가 되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역류.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빵 내보내고 나서 이게 다시 돌아올 때는 판막이 딱 막혀 있어야지 얘가 다시 역류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너덜너덜해가지고 판막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힐 때 닫히지 않고 밑으로 이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역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꽉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는 여기가 딱 막아줘서 이렇게 80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훅 빠져버리니까 50까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대동맥 판막 역류가 또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또 이제 맥압이 증가하는 상황, 빈혈이라든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너무 또 재미없게 너무 오랫동안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거예요. 교대맥,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이건 심한 심부전이고요. 그 다음에 기맥, 흡기할 때 약간 내려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의 맥이 안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는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탐폰 같은 심한 어떤 심낭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작고 느린 맥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에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라 너무 이렇게 심하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동맥 판막에 역류가 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진단이 탁탁 진단되는 건 아니에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맥을 이렇게 잡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심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의미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맥을 잡고 이제 옛날에 이제 병을 진단하는 그런 거에 어느 정도의 뭐 합당한 근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에서 이런 맥의 어떤 형태가 환자의 뭐 진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뭐 거의 없다.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분의 1? 뭐 이 정도? 왜냐면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여러분 맥을 갖다가 이렇게 의사가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맥을 이렇게 막 손 내보라 그래가지고 맥을 이렇게 막 만져보는 의사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걸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정맥 같은 게 혹시 있나, 혹은 뭐 이런 걸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그래도 이 맥이
조금의 정보는 주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맥을 잡고 있으면 되게 놀라세요, 환자분들이. 아니, 양의사도 이 맥을 잡나? 뭐 이제 이러시면 놀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나 어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맥을 잡고 병을 진단한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래도 뭐 약간의 의미는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어떻게 맥의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